김지은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크릴과 수채화. 이제 김지은 선생님이 캔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도화지에 그림을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다 보니 어떤 것이 진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아크릴과 수채화 물감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크릴은 거의 유화와 같아요. 물감을 많이 쓰고 물을 적게 씁니다. 수채화는 물감은 적게 쓰고 물을 많이 사용해요. 아크릴화는 불투명합니다. 내가 먼저 그린 그림을 겹쳐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채화는 겹치기, 번지기, 그라데이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는 아크릴화는 흰색으로 명도를 조절해야 되고 이 수채화는 물로 명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써서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그려 나가면서 마지막 정리할 때 물을 적게 쓰는데 아크릴은 처음부터 물을 적게 써서 농도를 유화와 같이 딥하게 아주 깊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붓도 유화와 수채화의 중간 탄력이에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유화 물감을 가지고 아크릴 붓으로 그리려면 붓이 힘이 없어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수채화 붓으로 아크릴 그림을 그리려면은 힘이 없어서 그려지지 않아요. 수채화 붓이 가장 부드럽고 아크릴은 중간 단계이고 그다음에 유화는 굉장히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붓도 다르고 아크릴화는 웨트 기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어 있을 때 겹쳐서 그리면 유화와 같은 하이라이트도 할 수 있고 유화와 같은 그라데이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천천히 마르도록 하는 어떤 용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채화는 금방 마르죠. 그러나 겹쳐칠하고 틀린 부분을 검은, 뭐 어두운 색으로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수채화보다 더 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30분이면 마르니까 그 후에 다시 덧붙여서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크릴과 유화의 다른 점은 유화는 손에 묻어나지 않으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완전히 고치는데 1년이 걸리고 또 용제가 테레핀유와 린시디유를 섞어 쓰는데 테레핀이 70%, 얘는 휘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린시드는 이제 접착제 같은 그런 건데 아마시 오일인데 이 7대 3의 비율을 잘못 맞추게 되면 그림이 다 터지고 벗겨져요. 그래서 피카소 뮤지엄에 있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덩어리째 떨어져 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복원 작업을 하는데 그 이유는 테레피뉴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테레피뉴를 많이 쓰게 되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이 빨리 찢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만기가 저를 업어야 되는데 제가 이만기를 업으면 제가 쓰러지죠.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테레핀류를 많이 쓰게 되면은 휘발성이 강해서 안료가 조금밖에 안 붙어 있는데 거기에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린시드가 화면에 안료가 접착되게 하는 용제인데 린시드 오일이 적게 되면 그림이 다 떨어져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화의 그 단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재료가 아크릴 재료예요. 그래서 유화보다 완전한 재료입니다. 유화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테레핀유와 린시드를 많이 호흡하게 되면은 빨리 병에 걸려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런데 아크릴화는 그렇게 건강에 이상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가들이 빨리 죽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고에 찌들리다 보니까 일찍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골든 같은 경우는 헬스 마크가 이렇게 있는 유일한 물감입니다. 그래서 유화보다 아크릴은 굉장히 완전한 재료로 오래 보존이 가능하고 화가들은 고도의 기법을 만들어서 거의 유화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아크릴화 그림을 보면
전문가가 되지 않고 그냥 미술에 취미를 붙인 사람들이 나이프나 간단하게 막 그리는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가벼운 취미이지 그것이 아크릴화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화는 한 번에 쓰는 물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수채화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어, 액자를 끼웠을 때 더 많은 값어치, 가치가 있는 그림,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아크릴과 수채화의 가격 차이는 뭐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아크릴로 그린 그림들이 더 어떤 파인아트 계열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 그림이 수채화인데 이게 와트만지입니다. 이 올록볼록한 와트만지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오래 가긴 하지만 유화나 아크릴화보다 보존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물감이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 화가들이 그린 아크릴화나 수채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 최고령자로 가장 핫한 데이비드 호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고향 요크에 돌아가서 영국의 요크에 돌아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은 수채화로 그린 것이고요. 보이죠? 물감들이 이렇게 얇게 있고 이 번지기 구름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톡톡톡 찍어서 순식간에 그리고 번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가볍고 경쾌하고 투명한 느낌이고 이 아크릴화는 현대 그 이제 이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은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인물을 핸드폰 액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빛을 투과한 것 같은 그런 색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아크릴화가 아크릴릭 페인팅 컬러가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어, 그 그림 도구라는, 가 재료라는 것을 이 데이비드 호크니의 인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거의 사진과 같진 않지만 회화적인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세밀하게 유화는 너무 무겁고 칙칙한데 이 가볍고 발랄한 그런 액정을 통해서 보는 마치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색채로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서도 회화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 종이에 그린 그림과 이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린 그림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그리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후크니가 그린 수채화를 보세요. 추수가 끝난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을 그린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분은 그림을 평생 동안 그렸기 때문에 원근법이라든가 미리 계획을 한 거죠.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희미하게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은 크게 뒤에 있는 그림은 작게 그린다. 여기는 나무가 더 작게 그려져야 되고 갈수록 더 작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밝고 어두운 것, 그 다음에 이 점점 작아지는 것, 그리고 이 풀 남은 것들도 이런 것들도 앞에 있는 게 더 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잘 표현했죠. 그래서 수채화는 유화 아크릴화보다 조금 더 어렵고요. 물론 더 쉽게 여러분이 재료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어, 영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고도의 머리의 계산이 더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